안녕하세요. 김준범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매수자가 달라붙지 않고 있으며 분양만 했다면 미분양이 나오기 일쑤입니다. 현금을 가진 분들은 지금 더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며 바로 여기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적고 가격이 하락인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집값 거품 폭등으로 매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이며, 설령 매수 여력이 있더라도 2배에서 4배 이상 폭등한 부동산을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하려면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함께 보실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집값이 곤두박질 친다. 현금 쌓은 분들 여기 잡으세요. 자, 어떻습니까? 아주 시원하게 이 수평선을 관통해 버렸습니다. 이제 집값 하락이 좀 심각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현재 강남과 일부 지역만 꿈틀거리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거래가 안 되면서 매물이 자꾸 쌓이고 하락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자, 집값 대폭락 세 가지를 이끈다. 부동산 쪽에서 본다면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커요. 먼저 최대 50% 뚝 역대급 집값 하락 온다. 내년 중순 집 팔아라. 멍뚱한 집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1주택이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정도 지금 언론에서도 심각한 얘기를 계속 늘여놓고 있죠. 집값 대폭락 세 가지. 먼저 매수 실종하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매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매수자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 금리 인상하고 대출 제한. 바로 집을 불안해서 찾고 싶은 사람도 이 두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정책 변화와 공급 확대. 이제 갈수록 분양도 늘어나고 세월이 지나면 입주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 공급 그리고 정책도 불필요한 정책은 싹 제거하고, 바로 이렇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먼저 매수 실종 거래 철벽. 매수자가 전국적으로 장기간 급감을 했어요. 거래량 2012년보다 아주 지금이 더 심각해요. 2012년 진짜 폭락했거든요. 지금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가격이. 강남도 10억. 알았어요? 압구정이 10억 했을 때입니다. 그때. 얼마나 지금 그때보다도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매수자가 완전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주택자 가격 거품, 이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매수하려면. 그리고 또 청약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망하고 있고, 금리 인상 대출 제한, 미국 빅스텝을 밟는다고 하죠. 2022년 올해 연말까지 2.5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많게는 3%까지 0.5씩 6번 인상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출금리 4에서 8% 수준. 대출금리는 8%까지 찍는다고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경제는 또 불안정하고 DSR 제한, 연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갭 투자도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서 불리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정책 변화, 공급 확대, 선 공급 대책 강화하고 나중에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 틀은 유지할 거예요. 물론 선거 때 이기기 위해서 몇 가지 지금 일기 신도시 지금 들쑤시고는 있어요. 전국 단위 250만 채 공급 확대, 엄청난 물량입니다. 약 7, 8년에 걸쳐서 또 이익이 쫙 날 거예요. 이익이도 장기간 집값이 못 갔던 이유가 물량이 계속 터지는 바람에. 여러분들 3기 신도시 물량이 터지면 서울도 못 가는 거예요. 강남도 못 가는 거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4월부터 다주택 물량이 급증. 이제 본격화되죠. 지금 현재 급매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2022년부터 3, 4년간 부동산 침체 대세 하락. 자, 폭락장 청약 매매 볼까요? 먼저 2022년 현재 가격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폭락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팽팽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거래가 없는 것은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거래가 없다는 것은 일부 지역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매수자가 사라지면서 집값은 떨어진다. 청약과 매매를 구분해 볼까요? 서울 3기 신도시 500세대 이상 이런 데만 청약하세요. 고분양가라든가 300세대 미만이라든가 또 미분양 난 곳을 매수한다든가 비인기 금지 이런 데는 하지 마세요. 뭐 줍줍, 무주택 줍줍 줄 서지 마세요. 왜 이런 거 좋지도 않는 거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 미분양 나겠어요. 매매 보세요. 전국적으로 거품이 심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웬만하면 늦추세요. 매수할 경우 자, 이제
지금 3, 4, 5월 달에 금매가 좀씩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팔았다. 나는 매수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분들만 지금 급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잡고 웬만한 분들은 좀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 2년 하락, 규제 해제. 이제 1, 2년 하락은 뭐 거의 유력해 보이는데 규제 없어지겠죠. 예전으로 따지면 2010년, 11년 딱 그 분위기예요. 지금이. 서울 3기 신도시 500세대 이상 판단하시고 좋은 곳만 넣으시라 이 말이에요. 청약도. 가점 났다고 해서 그냥 한번 어쩐가 보려고 한번 넣었다가 당첨되면 망합니다. 분양, 분양권, 미분양. 혹시 폭락장이 되면 이제 이 정도 2년 정도 빠져버리면 아마 이거 나올 거예요. 분양, 분양권, 미분양. 전매 제한 가능합니다. 이제. 전매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금매에다가 1 플러스 1, 1 플러스 2. 즉 금매도 잡고 미분양이나 분양, 분양권을 잡으라 이 말이에요. 매매는 입지 좋은 대단지 30% 이상 떨어진 곳만 골라보시고 자, 입지 외곽이거나 300세대 미만인 곳 이런 것들은 30% 떨어졌어도 잡지 마세요. 자, 3, 4년 하락하게 되면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큰데 대략 2년 빠지든 3, 4년 빠지든 50% 폭락이에요. 한 2년 이상 빠지면 횡보를 하죠. 횡보. 뭐 더 떨어진다기보다도 2년 빠졌을 때 뚝 떨어지고 횡보합니다. 거리 없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횡보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그래프 보세요. 거의 90%가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3, 4년 하락 부양책. 자, 서울 3기 신도시 아주 좋은 곳만. 집값이 떨어지면요. 좋은 곳만 청약하세요. 가점이 나빠도. 그리고 청약만 능사가 아니라 분양, 분양권, 미분양. 오히려 미분양이 좋은 게 많을 수도 있어요. 금매에다가 1 플러스 1, 1 플러스 2. 이번에 매매할 때 좋은 입지, 주로 서울이라든가 서울 인접지역 50% 금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녀 이름 또는 부양책을 썼으니까 조건도 좋아요. 외곽이라든가 300세대라든가 이런 데는 설령 많이 떨어졌더라도 좀 조심하시고 상급지에 많이 떨어진 곳으로 옮기세요. 이제 세 번째, 현금 쌓은 곳으로 투자할 것들. 부동산 상승기에 잡을 곳이 뭔 줄 아세요? 지역만 따지면 안 돼요. 일단 지역을 보고 두 번째 가격도 봐야죠. 세 번째 유형, 종류. 먼저 지역별로 상승장 때 어디를 잡아야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현금 쌓고 있잖아요. 이 순서로 잡으세요. 1번이 서울입니다. 2번은 수도권에서 중심지역, 3번이 수도권 외곽, 4번은 광역시, 5번은 지방. 결론적으로 지방이 제일 안 좋고 광역시가 그 다음 안 좋고 이런 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인구 급감. 인구 급감이 가장 커요. 또는 물량 폭탄. 자, 회복 한번 볼까요? 지방이라든가 외곽, 수도권 외곽 이런 데는요. 황금성도 잘 안 팔리고 또 회복도 못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운 좋게 20년, 21년에 폭등을 하는 바람에 지방이든 경기도든 회복을 했지만 앞으로 또 그렇게 폭등시킨 대통령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폭락을 한 다음에 뛸 곳들은 계속 뛰지만 여기는 본전도 회복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양극화, 서열화라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가격으로 보자고. 비싼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는데 바닥에서는 비싼 아파트 잡는 게 좋아요. 물론 본인의 여력이 든다는 조건에서. 그 다음에 중가 아파트. 제일 안 좋은 게 싼 겁니다. 싼 것은 많이 못 뛰어요. 자, 회복도 볼까요? 입지라든가 세대라든가 세대수가 적은 거라든가 가격이 지나치게 싼 것들은요. 회복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026년 이후에 다시 상승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는데 이거 바닥장에서 이번에는 유형을 보자고요. 상승 순서는 이겁니다. 아파트가 가장 많이 뛰고 그 다음에 주택이고 그 다음에 빌라 상가 이 순서로 뛰는데 냉정하게 아파트 딱 사선 긋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투자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회복. 자, 오피스텔, 빌라, 상가 이딴 것들은요. 회복도 잘 안 돼요. 늦게 회복하고 가격 본전치기도 안 돼요. 가격이 싸니까 덜 떨어질지 몰라도 희망이 없어요. 많이 안 뛰니까. 자, 이번에 현금으로 A급과 B급. 제가 이거 제목하고 일치합니다. 자, 현금 쌓은 분들은 여기를 잡아라 하는 곳하고 일치해요. 먼저 빨간 거 이게 서울입니다. A. 진짜 조그만하죠. 이게 경기도에 비해서 빨간 거 보세요. 이거 18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보라색 D. 이게 경기도 특히 이 남쪽으로 약간 내려왔어요. 강남에 가까운 곳들이니까. 서울 바짝 붙었거나 또는 남쪽으로는 약간 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잡아야 할 곳은 이 빨간색 서울하고 서울 인접 지역인 보라색 여기로만 좀 눈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투자 목적이에요. 실거주야 아무 데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하고 뭐 충청도 일부 지역 C, 전국 D, CD는 투자 목적으로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A급 서울 전체. 서울도 이 순서로 좋아요. 강남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에 한강변이고요. 그 다음에 도심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안 좋은 게 외곽입니다. 그렇지만 서울 아무리 외곽일지라도 경기도 중심부보다 더 갈 거예요. 가성비는. 결국은 서울이 1타입니다. 자, 인구도 땅은 좁은데 인구는 많고 18분의 1밖에 안 돼요. 수도권의 땅도. 희소성이 있다 이거죠. 세계적 도시입니다. 서울은. 두 번째, B급 경기 중심지역. 여기 보라색이죠. 자, 지역 주요 신도시. 주요 신도시 나중에 또 하락할 때는 잡으면 안 되는데 올라갈 때는 잡아도 돼요. 많이 뛸 거니까. 예를 들면 과천, 광명, 성남, 용인, 하남, 안양, 수원, 구리 정도가 여기 경기도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로 강남 이남 쪽이 많죠. 자, 인구라든가 땅 크기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높아요.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게 좋은 거예요. 사줄 사람이 많은 거니까. 그 다음에 C급 경기도 외곽입니다. 상당히 땅이 크죠. 자,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죠. 자, 지역 말하자면 인천 전체입니다. 군포, 시흥, 안산, 김포, 화성, 평택, 파주, 양주, 오산, 남양주. 지금 제가 거론된 곳들은 뭐 요즘 막 집값 뛰고 있다는데 장기적으로 회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오버 슈팅을 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뛰었어요. 투자 목적 말하는 겁니다. 자, 돈이 안 되니까 여기밖에 못 가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집값 떨어지면 경기도 중심 지역을 오히려 여기보다 더 싸게 사는데 서울 외곽 지역을 여기보다도 더 싸게 삽니다. 제 말 거짓말인지 한번 보세요. 시세를. 자, 그 다음에 D급 볼까요? D급은 지방 전체입니다. 엄청 땅 크죠. 자, 이 C까지 포함한 이 원보다 땅은 크면서 인구는 48%밖에 안 돼요. 이러니 지방이 잘 가겠어요? 부산이 됐든 대구가 됐든 광주가 됐든 대전이 됐든 뭐 창원이 됐든 울산이 됐든 이 지역들은요 서울 외곽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다. 참고하세요. 이제 지금 하락장에 가성비 떨어지고 위험한 6곳. 아까는 이제 폭락장에 잡았을 때 좋은 곳을 말했어요. 근데 이제 하락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서울이 제일 위험하겠죠. 많이 올랐고 강남이 제일 위험하죠. 비싸니까. 10년을 내다볼 때는 강남이 최고지만 한 3, 4년 하락만 내다보면 안 좋죠. 자, 이번에 경기도 쪽을 한번 봤어요. 지금 만약에 집을 잡을 때 제일 많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냐? 가성비 면에서 6곳 찍어 드릴게요. 위험한 6곳. 이건 뭐 답 그냥 나옵니다. 지금 막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집값 하락장 2년에서 5년을 지켜봤을 때. 자, 예전에 폭락장에도 여기가 제일 많이 빠졌어요. 자, 누가 1, 2등 할 거 없어요. 일단 과천 반토막 났었죠. 유래, 분당, 판교, 평촌, 광교. 어떻습니까? 지금 이 6곳은 하나같이 비싸요. 집값이. 그리고 강남 성향이 있어요. 다음 상승장 때는 신고가 찍고 많이 갈 겁니다. 문제는 신고가가 아니라 반토막 날 수 있어요. 얘들은.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집값이면 서울 눈 감고 잡아도 여기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서울이. 제 말이 거짓말인지 데이터 보면 알아요. 옛날에 분당구가 3, 4위, 5위 했었는데 지금은 1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왜? 서울 구한테 밀리는 거예요. 구 단위로. 얘들도 똑같아요. 그 조건이. 뭐 솔직히 광교라든가 유래도 이미 새 아파트 다 돼가지고 10년 지나면 헌 아파트도 되잖아요. 메리트가 없어진다고요. 메리트가. 자, 그렇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락장이 비싸니까 조심해라. 자, 공통사항 보자고. 입지가 우위입니다. 경기도에서 우위네요. 입지 최고지역, 교통 우위, GTX도 있어요. 다 이런 데는. 신도시 인프라도 있고 발전성도 있어요. 근데 왜 폭등했냐? 입지 반영, 거품 최고 상승. 즉 이런 것 때문에 폭등한 거예요. 애들이. 교통 반영, 시세 근데 오버슈팅 했다고 그랬죠. 서울에 비해서. 호재 반영, 서울 비교해서 얘들이 과장됐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리고 폭락하는 이유. 얘들이 왜 폭락하고 다음에 뛸 때도 서울보다 덜 뛰느냐. 자, 보세요. 3기 신도시와 얘들은 경쟁해야 돼. 이 주변이 다 3기 신도시잖아요. 60군데 3기 신도시하고 경쟁해야 돼요. 얘는 아무리 뛰어봤자 경기도일 뿐이에요. 서울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물량 폭탄, 희소성도 없어요. 너무 많아요. 250만 가구가 분량하는데 걔들하고 경쟁한다고요. 그리고 가격도 막 20억, 30억 할 거라면
강남으로 가지 왜 이런 걸 잡아요. 자, 그 다음에 가성비 볼까요? 같은 가격에 똑같은 가격에서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앞으로 얘도 뛰겠지만 서울이 더 뛴다 이 말이죠. 하락이 크고 회복은 더뎌요. 실제로 이쪽 애들이 서울보다 회복이 더뎠어요. 강남, 한강변, 서울이 여기보다 유리하다. 자, 위험한 곳 6곳, 특히 지금 떨어질 때 잡지 말라는 거지 영원히 잡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락장에는 얘들이 1등이야. 얘들 잡아야 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얘들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제일 위험해요. 자, 이번에 단기적으로도 위험하고 장기적으로도 상승이 어려운 7곳. 여기는 더 위험한 곳이에요. 왜? 그나마 아까 판교나 뭐 분당이나 위례는 신고가 또 찍고 또 날아가요. 근데 여기는 자 보세요. 이 원이 주로 3기 신도시가 몰려있는 곳이에요. 물론 밖에도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보다 더 안 좋은 이 외곽. 답 나왔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서울하고의 실제 거리입니다. 실제 거리.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교통거리. GTX가 있냐 없냐 또는 빠른 전철이 있냐 없냐. 전철이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1시간 반 걸리는 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자 볼까요? 그 7곳을 고르자면 일단 1번은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는 연천, 포천, 양평, 여주, 이천, 뭐 안성, 아무튼 여기 안 적혀 있는 것들은 다 더 안 좋아요. 여기 번호보다도 너무나 외곽이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파주, 양주. 세 번째 김포, 인천에 주로 이제 외곽 지역이 더 그러겠죠. 네 번째 시흥, 안산 외곽 지역.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화성, 우산은 전체일 것 같아요. 6번 평택, 안성, 평택 고덕 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다 웬만하면 조금 피하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어디냐? 마지막 여기 1에서 6번 했잖아요. 지금 원, 바깥 원. 바로 이 지방입니다. 지방은 1번에서 6번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투자 목적을 따진다면 좀 조심하시라고. 뭐 싼 거야 상관없는데 비싼 것들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장기적으로도 좋은 곳들,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폭락하지만 장기적으로 무난한 곳들, 단기적으로도 나쁘고 장기적으로도 나쁜 곳들을 제가 구분해 드렸어요. 자, 서울 경기 중심, 경기 외곽, 광역 시세 사이클이고 시뮬레이션으로 뽑은 거 한번 볼까요? 자, 서울하고 경기 중심은 이래요. 자, 하락 한 5년 동안 했네.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2014년까지 떨어졌어요. 회복을 2년 만에 했어요. 2016년까지 이 떨어진 가격의 회복을. 그 다음에 2017년부터는 신고가 찍고 날아갔습니다. 서로 서울 전체하고 경기 중심 지역이 그래요. 하락기는 짧고 선호도도 좋아요. 회복도 짧고 황금성도 좋아요. 신고가는 길어서 좋아요. 투자성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경기 외곽하고 광역시 지방을 보자고요. 하락이 이렇게 길어요. 물론 지방은 약간 사이클 다른 곳들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길죠. 이거에 비한다면 거의 2015년, 16년은 근처까지 왔죠. 그 다음에 회복하는데도 5년이 걸렸어요. 얘는 2년 걸렸는데 5년이나 걸렸어요. 그만큼 선호도가 낮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회복하는데. 신도시 때문에 그래요. 신도시 택지지구가 막 2기 신도시 50군데, 3기 신도시 60군데 택지지구가 생겨버리면 사람이 없는 거야. 사람이. 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늦게 뛰고 급상승은 겨우 2년 만에 이렇게 뛴 거예요. 이거 안 좋은 모양새예요. 이때 집값 잡혀버리면 얘는 못 뛴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꾸준히 뛰어야 집값 회복을 하죠. 자, 하락기 길어요. 6년으로 선호도가 나쁘고 회복기가 5년이나 걸렸어요. 황금성이 안 좋아요. 안 팔려요. 신고가는 짧아요. 투자성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한국과 세계 경제 최악의 위기. 이제 경제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심각해요. 거의 비슷해요. 세 가지 공통점. 고물가입니다. IMF 물가 우리나라를 3%에서 4.0으로 상향. 이미 물가가 4.1%. 이것도 주택 제외했어요. 포함시키면 6%대다. 유가, 원자재, 곡물 가격 어떻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문제, 물가 폭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퍼펙트 스톰. 정말 심각합니다. 모든 악재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금리 인상. 서민층들은 특히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죠. 저성장, IMF 성장률 3%, 2.5% 하향 조정했어요. 오죽하면 25%. 교역국, 중국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 그 다음에 공급망도 문제입니다. 원유, 원자재, 곡물 급등. 대체지도 지금 불안정해요. 반도체 30.6,
중국 의존, 공급망 직격탄 받았죠. 공급이 지금 어려워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지금 나빠요. 폭락장 떼돈 벌기 6가지 방법 및 예상 수익. 보시면 폭락장에 혹시라도 이제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이 부활할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혹시 부활하면 이게 1등입니다. 아파트 임대사업 10배에서 20배까지 벌어요. 1억 투자하면 20억까지 벌 수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벌었어요. 자, 똘똘한 아파트 두 번째가 3배에서 5배 벌어요. 아파트가 1등인 거예요, 항상. 물론 여기 사이에 꼬마 빌딩이 있습니다. 돈이 좀 많아야죠. 꼬마 빌딩도 괜찮아요. 통건물이라서. 자, 주식 경제 위기 2배에서 5배 걸 수 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아파트가 낫다 이거죠. 가상화폐 경제 위기 많이 빠지면 많이 벌 거예요. 가상화폐가 1등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이 빠지면. 아무튼 5배에서 10배. 달러 경제 위기. 달러는 경제 위기 전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30% 정도 벌 수 있어요. 금도 경제 위기 전에 투자해야 돼요. 약 30%.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으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부동산 매수 판단 요인 6가지. 여기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만 묻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자, 내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청약 조건. 내 청약 조건은 좋냐 나쁘냐. 타이밍 선정. 이 타이밍이 언제냐. 입지 어디를 잡아야 하느냐. 방법. 청약이냐 매매냐 기타냐. 부동산 선택. 아파트 잡아야 하느냐 비아파트냐 뭐 재개발이냐 뭐냐. 발전성. 호재. 미래 입지 호재가 얼마나 반영되느냐. 투자성. 실거주보다 투자 목적이 되느냐. 이걸 다 따져본 다음에 이거 잡을까요 해야 하는데 덥석. 그것만 알려주세요. 이것 좀 잡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본인은 돈도 2천만 원밖에 없으면서 그 얘기는 쑥 말도 안 하고 지금 뛰더라도 잡지 말라고 해요. 제가 돈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 위험하잖아요. 자, 새 정부 지자체 선거 이전과 선거의 규제 완화. 지자체 선거 이전에 공급 확대. 1기 신도시 역세권은 500%까지. 자, LTV DSR 완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주택 다 완화한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난리 나겠죠. 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이건 해야죠. 부동산 세제 개편도 긍정적이고 GTX 전철 개발 호재 막 들쑤실 거예요. 아마 선거 때문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 이후에 재건축 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아파트 25평 임대주택 사업 부활, 소형 빌라 다세대 주택 미포함. 이 2가지는요 확률이 낮아요. 그렇지만 이미 꺼낸 거니까 적어놓은 거고. 임대차 3법, 서울 최고급 초고층으로 간다. 이거 환영합니다. 다만 집값 좀 하락장애. 지금 모든 폭탄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네요. 이 비행기가 막 떨어뜨리고 있네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와 타이밍, 물건 3가지입니다. 셋 중에서 하나라도 일그러진다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은 타이밍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